그죠? 맨 처음 질문 27페이지지. 요건가요? 자, 또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렴했죠? 자, 수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n이 어디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게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가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야. 맞니? 이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R의 값이 중요하죠. 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R의 n제곱이 뭐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0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았을 때는 R의 n제곱이든 R의 n 더하기 1제곱이든 다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버려요. 따라서 0 빼기 5분의 2 곱하기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우리가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절대값 R이 1보다 커버려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커버리면 R의 n제곱이든 R의 n 더하기 1제곱이든 다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뭐 해버리자 그래서 요 지수값 n 더하기 2를 깔끔하게 n 이렇게 하나만 나오자 그랬지, 그치? 최고치 항계수가 1이 되게끔. 따라서 얘는 얼마? 2R 곱하기 R의 n제곱. 됐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누가 선택된다? 얘가 선택되고 얘가 선택됐겠죠? 나머지는 사라졌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결과물은 얼마가 된다? 얘는 2R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2R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R 값은 얼마다? 자, 요 R 값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니까 성립이 되죠. 그렇죠? 됐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이다. 자,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R의 n제곱이든 R의 n 더하기 1제곱이든 전부 다 1로 가버리죠. 따라서 1 빼기 5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서 뭐는 안 되는 거야? 12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 얘도 사용이 불능하다. 그 다음에 굳이 가자면 R값이 얼마? 마이너스 1까지 가긴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R의 n제곱하고 R의 n 더하기 1제곱이 뭐가 나와버려? 2라고 마이너스 1 계속 나오는 진동의 형태가 나와버리지.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다 써서 표현할 줄 알아야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시험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수능에도 가끔은 나오죠. 잘 나오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내신용이야. 이런 문제.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어렵게 하면 이제 수능 문제로 좀 바뀌긴 해. 근데 이 풀이법은 내신용이다. 알겠죠? 자, 제일 중요해. 알겠지? 등비수열 극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를 변형한 문제가 뭐죠, 여러분? 8-2번이 알겠니?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1번 가보도록 하죠. 자, 2-1번 보니까 이거 무한대로 가고 이거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고 있는 거네요. 아우 귀찮아, 그지? 자, 그럼 일단 루트가 보이니까 뭐 하자? 유리화를 하자. 유리화를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고, 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니까 얼마가 돼요? 4n이 되죠? 6 바로 루트 n제곱 더하기 2n 그 다음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형태로 변신이 돼버린 거죠? 유리화만 했을 뿐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버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냥 뭐만 선택하면 돼요? 분모의 최고차. 요것만 선택하면 되지, 그치? 그럼 분모의 1차가 제일 큰 거니까 분자에서는 1차가 누구죠? 루트 n제곱이죠. 루트 n제곱. 됐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죠. 사라져, 다시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얼마? 4분의 6 바로 1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얼마? 2, 6, 12. 바로 답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풀리겠지. 자,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온 건 다 해줄게요. 자, 여기 보니까 1-2번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죠? 로그를 더하고 로그를 뺐죠. 자, 로그를 더하고 뺄 때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로그에 밑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전부 다 밑이 2자리에요. 그럼 이제 로그를 서로 더하고 뺄 수 있어. 더하면 뭐한다? 이 진수를 서로 곱한다. 빼면 진수를 나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하나 껴있습니까? 여기 지금 2가 하나 껴있어요. 요 2는 위로 올려줘야 되겠지? 어디로? 여기로. 그지? 여기로. 됐죠? 올려주고 계산하자. 자, 그러면 일단 형태 변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자, 로그 2. 자, 얘랑 얘는 곱한다. 2n 더하기 1, 2n 빼기 1. 그 다음에 요 2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빼니까 나눠졌겠죠? 됐나요? 자, 얘는 위로 올라간 다음에 뺐으니까 나눠졌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2. 자, n은 얼마죠? 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9분의 4n제곱 빼기 1이다. 여러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누구죠? 이 분수죠. 이 분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한다? 얘네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맞니? 나머지는 다 없어져도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얼마? 로그 2의 4전 따라서 2. 됐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 2에서 질문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자, 지수 로그 삼각함수야. 알겠지? 그 다음 시그마 공식 적용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다소 또 이제 또 좀 어색한 거지, 그치? 그때는 잘했겠지만 그래서 까먹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 번 말하지만 자, 미적분 2는 대수과정의 심화예요. 알겠죠? 대수과정의 심화. 그러니까 대수과정이 기본적으로 잘 연산이 안 되면 힘들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미적분 2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미적분 2에서 오답이 자꾸 나오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 대수단원에서 찾으셔야 돼. 알겠죠? 내가 지수로그 삼각함수 계산 얼마나 잘하는 건지, 식변형을 얼마나 잘하는 건지, 공식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잘 생각해요. 자, 두 수열 AN과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뭐 만족을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자, 얘를 보니까 AN하고 BN의 값을 자, 알파 베타라고 그랬다. 그럼 얘를 뭐라고 넣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알파 빼기 베타. 됐니? 자, 부등식이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양쪽에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전부 다 뭘 빼버리면 되죠? 알파를 전부 다 빼버리면 되겠죠. 알파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n분의 1. 맞니? 그런데 얘네가 다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죠. 따라서 얘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할 거고. 자, 다음에 얘도 가보도록 하죠. 자, 얘는 지금 베타가 전부 다 0으로 가버리는데 이때 뭐야? 알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다가 베타를 더해볼까요? 그럼 2베타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알파가 되고 얘는 2베타 더하기 n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로
값을 알파 베타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가전 표현을 알아. 에이, 자, 소리 잘못했다. 자, 미안하다. 나는 또 문제를 잘못 읽어버렸네. 자,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은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것들을 뭐 하면 되죠? 이 두 식을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둘이 더해버리도록 하죠. 더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2an이 되고요.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n분의 2가 되겠죠. 더했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얘를 뭐로 나눠버려요? 2로 나눠버리죠. 자, 2로 나눠버리면 자, 여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n분의 1. 여기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n분의 1이죠.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서 영향을 받는 게 누구죠? 얘만 영향을 받죠. 얘만 0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이 값이 얼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만 0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요거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자, 좌변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우변도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따라서 답은 심플하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는 얼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두 식을 뭐 해버려요?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a가 사라지고 b가 남을 거야. 남으면.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뺍니다. 자, 빼주면 알파 빼기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라져버리죠. 빼면. 자, 빼니까 a 사라지고 빼니까 2bn이 남아요. 자, 빼니까 역시 알파 빼기 베타가 돼버리고 n분의 1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bn은 뭐예요?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여기는 2분의 알파 빼기 베타. 결국에 답은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은 자, n이 무한대로 가든 말든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죠. n이 없으니까. 따라서 결국에 어디로 간다? 2분의 알파 빼기 베타로 간다. 자, 단순하게 얘는 샌드위치 공식을 물어본 거지.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6-1번. 여기 두 문제 보면 되겠네. 왔다 갔다. 두 문제. 자, 여기 보자. 자, F2죠. F2라는 거는 요 X자리에 뭘 집어넣었다? 2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게 지금 누구죠? 얘네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랑 얘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 둘이가 영향을 받지 얘네는 영향을 안 받아요. 자, 그런데 X가 2가 됐다는 거는 밑이 2라는 소리니까 밑이 2라는 것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자, x가 자, 첫 번째 x가 2라는 거는 2의 2n 제곱이나 2의 2n 더하기 1제곱이나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야. 자, 따라서 F2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2. 자, 2의 2n 제곱 2의 2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자, 이거 플러스 1을 바깥으로 빼주면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4 2의 n제곱 더하기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니까 누가 선택된다? 얘네가 선택이 되겠죠. 소리 여기 2n인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라져버리고 답은 얼마? 2가 됐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2분의 1이죠. 자, 역시 영향을 받는 건 이 거듭제곱이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의 2n제곱이나 2분의 1의 2n 더하기 1제곱이나 전부 다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쵸? 감소함수니까. 자, 따라서 F 2분의 1은 뭐가 됩니까? 그대로 적어볼까요?
2분의 1에 2n 더하기 1 빼기 1이고요. 자, 2분의 1에 2n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버린다? 얘네가 다 0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 직접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 얘네들 더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답은 0이 됐겠지.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미세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풀이. 자, 미세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단우야. 자, 0으로 가버리니까 편하게 제거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미적분투는요 이해력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뭐야? 대수 단원할 때 여러분 그닥 재밌지는 않았지. 그런 내용들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에서 자 A1은 2고 자 요거 뭐 A1에서 A2 빼고 A3에서 A4 뺐더니 뭐 마이너스 40이 나왔다 뭐 이런 거네, 그치?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가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서로 뺐다 그래서 공차가 생기진 않아요, 그죠? 등차수열은 아니야. 그럼 편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A1은 2. 그럼 A2는 자 공비가 자연수니까 뭔지 모르니까 2R. A3는 2R 제곱. A4는 2R 세제곱.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고 뺐다 2-2R 더하기 2R 제곱 빼기 2R 세제곱. 요 놈이 마이너스 40이다. 전부 다 2로 나눠버리죠. 1-R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마이너스 20이다. 전부 다 우변으로 가버릴까요? 자, 이항하니까 R세제곱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1은 0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 아마 3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하죠. 그렇죠? 자, 3을 대입하면 27에서 9 빼면 18. 그 다음에 여기다 3 더하면은 2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0이 되니까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이걸로 3을 해주면 1, 3, 2, 6, 7, 21,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식은 R 마이너스 3 R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7은 0이다. 따라서 R 값이 3이 나오죠. 자, 요 정도까지 가줘야지 이제 위에가 풀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첫째 항이 얼마죠? 첫째 항이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걸 보니까 A에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식이 뭐니까? AR의 n-1제곱이니까. 근데 분자를 보니까 A1부터 AN까지의 합이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SN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뭘 써야 돼요? R-1분의 A가로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첫째 항이 2고요. R이 3이에요. 3의 N-1제곱. 자, 다시 R-1이에요. 3-1분의 첫째 항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됐지? 자, 했더니 누가 사라져요?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치?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요거 쓸 때 요 n-를 좀 귀찮잖아, 그치? 자, 이거 바깥으로 빼버려요. 3의 n제곱 곱하기 얼마? 3분의 2 됐니? 그럼 이제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갔을 때 요거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죠, 그쵸? 자,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그냥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수 1, 요거는 계수 3분의 2. 요로 답은 2분의 3. 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야.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연산이 많아. 연산이 많아. 여기까지 정답은. 여기까지 대수야. 여기까지도 대수야. 일반항 합 적는 것까지 됐니? 나머지 등비수열의 극한 계산만 하는 게 미적분이야. 알겠지? 자, 조시지 마시고. 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지수 극한 계속 나옵니다. 지수로그 극한 더 끝나면 지수로그 미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대충 넘어가고 뒤에서부터 하지 그러시면 큰일 나요. 알겠죠? 조금씩은 연계가 됩니다. 근데 많은 연계는 없다 그랬지. 이 단원을 못한다 그래서 뒤에를 못하냐?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다음 이쪽으로 가보죠. 세수. 자, 7-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가니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니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 거듭제곱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수렴이 되려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야?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이 포함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가 2 코사인 x가 1 이하로. 그럼 코사인 x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 이하가 됐겠죠.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그냥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빠르죠. 자, 그래서 됐죠.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1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갖고 싶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하니까 구멍을 막고 쭉 내려와서 여기는 초가니까 구멍 뚫고. 자, 이때 x값만 찾으면 되겠죠. 자, 요거의 x값 얼마죠? 2분의 1을 가지려면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지? 코사인이 60도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얼마다? 3분의 8.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3분의 2파이. 됐니?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미만.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썼을지언정 이걸 못 구해서 틀린 친구들도 꽤 많아요. 알겠죠? 자, 미적분 2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꼭 그래. 미적분 2 어렵다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가볼까요? 여기 볼까? 자, 이렇게. 자, R이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죠, 그쵸? 자,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0 사이면은 결국에 R의 n제곱과 R의 2n제곱은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죠. 거듭제곱이 0으로 가버리지? 밑이 감소하니까. 자, 그래서 0, 0 집어넣으니까 답은 뭐가 돼요? 1 나오는 거 맞지? 그치? 0, 0 1분의 1이니까 1. 자, 맞은 거고요.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0하고 1 사이죠. 그쵸? 똑같은 거지. 그치? 똑같은 거니까 얘도 맞죠. 1의 수렴. 맞죠? 자, 다음에 R이 1이다. 여기다 1 집어넣어보세요.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의 n제곱. 1 마이너스 1의 2n제곱. 결국에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2분의 0이니까 0에 수렴한다. 맞죠? 천천히 하면 되지, 그치?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R의 n제곱하고 R의 2n제곱. 자, 얘는 결국에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가겠지. R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진동을 할 거고요. 자, R의 2n제곱은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1로만 갈 거예요. 맞니? 자, 그래서 결국에 풀이는 이렇게 되겠죠. 자,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1 빼기 마이너스 1의 2n제곱을 하는데, 자, 봐봐. 1 빼기 1이죠,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 진동인데요? 뭐 그러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 분자값이 얼마죠?
0이죠. 분자값이 0이니까 그냥 이건 0이에요. 그죠? 0에 수렴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됐니? 0에 수렴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미안하다. 마이너스보다 작다구나. 소리네. 마이너스보다 작다면 내가 아예 잘못 가보는데. 자,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아래 n제곱하고 아래 2n제곱. 자, 이거 모두 다 어떻게 되죠? 발산하겠지? 발산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얘는 자 플러스 무한대로도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는데 얘만 정확하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자, 1 더하기 아래 n제곱이 있고 1 마이너스 아래 2n제곱이 있다. 여기서 조심하라 그랬죠? 뭘 조심하라? 요거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는 자, 지수가 요 거듭제곱의 지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반드시 얼마가 된다? 1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라고 그랬죠. 1.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아래 n제곱이지만 얘는 1 빼기 아래 제곱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모에서 가장 차수가 큰 거는 아래 n제곱이겠지만 얘보다 누가 더 커버려요? 얘가 훨씬 커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니? 논리가 뭐라고요? 아래 n제곱보다 아래 제곱의 n제곱이 훨씬 커버려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죠. 분자가 더 크니까. 분자가 더 크니까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어렵지 않죠?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죠?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근데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되겠죠? 자, 다음에 8-2번 가보죠. 그래서 뭐 요거는 양의 무한대가 아니라 음의 무한대죠. 이런 거 뭐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발산한다. 방금 했죠? 음의 무한대. 맞니?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 걸 봤으니까 5번은 맞겠죠. 자, 8-2번 요거 잘 보세요. 별표하고. 자, 어려운 문제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모와 분자의 거듭제곱을 보는데 5의 n제곱, 5의 n제곱, 땡큐. 여기는 r의 n제곱, r의 n제곱 똑같은 게 있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늘 공비가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라고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막 쪼갰단 말이야. 그치? 절대값이 1보다 커야 돼,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뭐 이딴 형태로 문제를 풀고 있었어.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극한값이죠. 극한값이니까 n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5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누구? r의 n제곱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결국에 이건 분수 계산이기 때문에 풀이법은 뭘로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다는 거는 아니 분모에서 큰 놈이 차수가 큰 놈이 5의 n제곱이야 r의 n제곱이야 이게 중요하잖아. 맞니? 네가 더 큰 놈이야 네가 더 큰 놈이야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이 풀이도 아니라는 거야. 둘 다 무한대로 가긴 갈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5가 r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5의 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분에 5의 n제곱 더하기 2r의 n제곱 했을 때 누가 더 크다고요? 5가 r보다 크다라는 것은 5의 n제곱이 r의 n제곱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선택돼요? 얘네가 선택이 되겠지. 그럼 얘네는 사라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냥 1분의 1 해서 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 자 다음에 두 번째 5랑 r이랑 같을 수도 있겠죠. 자 5랑 r이랑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5의 n제곱 더하기 5의 n제곱 5의
5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5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2 곱하기 5의 n제곱이고 3 곱하기 5의 n제곱이니까 약분하면 얼마죠? 2분의 3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5보다 r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5의 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 5의 n제곱 더하기 2r n제곱 했을 때 자 누가 더 크다고요? r이 5보다 크다고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5의 n제곱보다 r의 n제곱이 더 크다라는 말이야. 따라서 누가 선택된다? 얘네가 선택이 되고 얘네들은 없어져 버리겠지. 맞니? 개수만 선택하면 되니까. 따라서 1분의 2로 2가 나오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극한값이 2보다 작은 거예요. 2보다 작은 게 누구죠? 얘죠? 그 다음에 얘도 2보다 작죠. 얘만 2지. 그럼 이 두 개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r은 5보다 작아요. 근데 문제는 정수개수예요. 정수개수니까 r 값 얼마가 되죠? 4, 3, 2, 1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절대값이야. 됐니? 절대값이 뭐하더라? 절대값이 작더라는 거지. 절대값. 됐니? 자, 따라서 4, 3, 2, 1 한 다음에 뭐도 가능하죠? 0도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r 값이 얼마죠? 5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5는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너 이렇게 아웃. 그치? 자, 요거랑 요거 개수 세주면 되겠죠? 여기 몇 개? 한 개. 요거 몇 개니? 4개, 4개, 여기 9개. 10개. 그치?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닌데 좋은 문제. 심한 문제는 아니야. 응용 문제 정도 돼요. 잘 적어놓으세요. 요거 변형해서 심한 문제로 나오게 하니까. 알겠지? 심한 문제도 출제는 돼요. 요걸 변형해서. 변형해서 출제가 되니까 요거 꼭 적어놓으시고. 자, 미적분 토 처음 할 때 정확하게 개념 공부해 놓으세요. 이거는 두 번 개념 수업을 2번 듣는다? 그럼 망해. 왜 망하냐? 여러분 미적분 토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냥 요 교재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지? 여러분 실력이면 요 교재 충분히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됐니? 근데 그거는 의지야, 의지.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교재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공식 암기 및 연산에서는 막힐 일이 별로 없다. 그것만 돼도 여러분 미적분투는 바로 응용시만 가셔도 돼요. 왜냐? 연산에 대한 복잡함을 해결하는 걸 물어보는 거지 뭐 크게 사고적인 부분은 정말 킬러구나 한두 개 빼고는 없어요. 알겠죠? 연산에서 많이 하시라는 거야. 하고 나면 느껴. 첫째도 연산, 둘째도 연산, 셋째도 연산. 자, 35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스스로 체크 1-2번이에요. 이걸 다 풀어줘? 도현아? 안 가? 자, 가보도록.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때 수렴하면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지? 자,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하라고 그랬죠? 계속 더하면은 대가리 아파,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만 더해보자? 얘를 여기까지만 더해보자. SN까지. N번째 항까지만 더해보자. 그리고 그거에 극한값을 구하자라는 거지. 그치? 계속 더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자, 근데 이때 얘가 뭐라고 그랬죠? 시그마 뒤에 있는 건 무조건 일반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N을 빨리 구해줍니다. 자, 구해주면 1부터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2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얼마죠? 8분의 1. 그지?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죠? n 대입하니까 3n 빼기 1 빼기 3n 더하기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삭제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삭제되는 게. 아마 이번 숙제하다 보면 이 급수에서는 이
풀이가 제일 많이 나오죠. 부분분수 풀이랑 거의 유사한 거지. 2분의 1 마이너스 3n 더하기 2분의 1. 자, 그거의 극한값 구하라 그랬죠? 그럼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건 사라져 버리잖아요. 따라서 2분의 1. 자, 수렴도 하고 극한값도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죠, 지금? 일반항이죠, 그치? 자, 근데 요 일반항은 계산을 해보면요. 자, 리미트 AN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리화하겠죠? 유리화하면 분자는 얼마죠? 2전. 제곱에서 제곱 빼면 2. 분모는 얼마죠? 루트 2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n 빼기 1.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2가 따라서 2루트 2분의 2가 돼서 일단은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죠. 자, 중요한 내용이죠. 일반항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뭘 하게 되는 거죠? 발산을 하게 되죠.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요. 근데 반대로 대우가 뭐예요?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됐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0으로 가죠. 일반항이 0으로 갔을 때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절대 알 수 없다고 그랬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 알겠니? 그럼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너랑 다 풀어줄게. 잘 봐라. 지워도 되겠죠? 자, 얘도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죠? 일반항이죠. 자,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만 확인해 볼 텐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일반항의 극한값 찾아보죠. 얼마죠? 합차지. 따라서 분모는 루트 n 더하기 루트 n. 자, 분자는 제곱에서 제곱 빼니까 2가 되겠죠. 어라? 이거 얼마가 되죠? 무한대분의 2니까 0으로 가죠. 일반항이 0으로 갔을 때는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 거다? SN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SN을 찾아야 되니까 1부터 n까지 대입합니다. 근데 이 일반항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일반항을 이렇게 써놔 볼게요.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2. 됐지? 이렇게 써놓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SN은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더하기를 적었어요. 자, 적었더니 삭제되는 형태가 당연한, 자, 이렇게 삭제되죠. 한 다리 건너서 삭제. 맞니? 그럼 요거 남고요. 요거 남고. 여러분 대수 문제 풀 때, 시그마 문제 풀 때 삭제될 때 이런 식으로 삭제되면 되게 짜증나죠. 그렇죠? 이렇게 차례대로 삭제되는 게 좋은데.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삭제됐을 것이고요. 요 마이너스 루트 n이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값은 누구냐? 마이너스 루트 n 빼기 1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이었겠죠. 요거 대신에 하나 잡은 거. 요거 대신에 하나 잡은 거.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또 사라지면 사라졌을까? 이렇게 앞에 남는 게 지금 요거 좋죠.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죠.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 얘도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 따라서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뭐가 되더라? 얘는 발산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급수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문제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가 늘 말하고 있지, 그치? 수렴되는 거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면 돼요. 수렴되는 거.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남았죠? 오늘 나가는 진도 자체는 많진 않아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진 않는다는 거고, 또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앞에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숙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로그. 자, 요 놈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무슨 합? 급수야. 무한대로 더하는 급수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일반항이라 여기까지가 일반항 AN. 자,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다?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다. 그럼 이제 SN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SN을 구하러 가려다 보니까 어디 부분이? 이 진수 부분이 아주 추적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수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AN은 로그 n 더하기 1 제곱이고요. 제곱해서 이거 빼버리죠. 그럼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제곱, 요거에다 1 곱해서 1 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만 남을 거고. 그러면 로그 얼마죠? 자, n 더하기 1 제곱분의 n바로 n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구하자? SN을 구하자. 자, SN을 구하니까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로그 1 대입하니까 얼마죠? 2제곱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로그 2 대입하니까 3제곱분의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 n 더하기 1 제곱분의 n과로 n 더하기 2가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로그라는 거는 이 진수를 구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지. 근데 제곱이니까 이걸 2 곱하기 2로 바꿉시다. 3. 얘는 3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4 플러스 쭉 가서 그지? 제곱이니까 쪼갠 거야. n 더하기 1, n 더하기 1, 그 다음에 n가로 n 더하기 2. 됐지? 자, 그럼 이제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죠? 얘랑 얘가 서로 역수죠, 그렇죠? 2분의 3, 3분의 1, 맞지? 그러니까 얘도 뒤로 가서 이렇게 삭게 됐을 거고, 얘도 앞에 거랑 이렇게 삭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남는 게 누구다? 로그 2n 더하기 2분의 얘랑 얘랑 곱했겠죠? 그 다음 1이랑 얘랑 곱했겠죠? n 더하기 2. 자, 요 놈의 뭐를 구하라?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그 2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얘를 구하라.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영향을 받는 건 얘가 영향받죠, 그렇죠? 보러 마무리 로그 얼마죠? 2분의 1이다. 자, 로그 2분의 1인데 이걸 좀 이쁘게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뭐 이렇게 써도 답이지 뭐, 그치? 자, 됐니? 자, 결국에는 연산이 길죠? 문제는 쉬운데 연산이 길어.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원이 끝나면요, 단원 테스트를 한 번씩 볼게요. 지금 원래는 여기 앞에 수열의 극한이 끝나긴 했는데 오늘 질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볼게. 자, 첫째 항이 3이고요. 공차는 2예요. 자,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요 놈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네요. 자, 가봅시다.
첫째 항 A가 3이고 공차가 2더라. 자, 그러면 첫 번째 Sn 찾으러 가야 되겠죠. 공식 뭐야? 2분의 n 첫째 항 곱하기 2a죠, 그렇죠? 플러스 n-1d죠. 공식 잘 기억해봐, 알겠지? 공식을 몰라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n 괄호 약분되죠, 그렇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n 더하기 2 됐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Sn분의 A지, 그치?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sk니까 요 n 대신에 k가 들어갔겠지? 따라서 k가로 k 더하기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뭡니까? 시그마 뒤에 있는 거니까 얘가 일반항이야. 맞니? 요 S에 너무 집착하지 마. 일반항이지.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부분분수죠. 부분분수니까 누가 튀어나와요? k 더하기에서 k를 뺀 2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하면 되죠?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주구장창 더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계산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2분의 1 바깥으로 빼버리고 1부터 n까지 차분히 대입합니다.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 가서 k분의 1 마이너스 아니 k가 아니죠 n이죠.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들어와요? n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 들어올 거야. 그럼 삭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한 다리 건너서 삭제되죠. 이렇게 해서 삭제됩니다. 그럼 얘도 한 다리 건너서 삭제가 됐을 거예요. 얘도 아마 한 다리 건너서 삭제가 됐을 거예요. 얘도 한 다리 건너서 삭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남는 게 지금 2분의 1 바로 1 더하기 2분의 1이죠. 요거 남았고 뒤에 요거 뒤에 두 개 남았지.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런데 여러분 미적분투에서는 대수와 달리 마지막에 뭐가 남았는지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결국에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하고 이 값은 전부 다 뭐가 되어버리죠? 0이 돼서 사라져버려요. 됐니? 그러니까 뒤에를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앞쪽에 몇 개가 남았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대수 과정에서는 마지막까지 봐야 돼. 왜? 이거를 통분해서 식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미적분에서는 그런 좀 귀찮은 연산들은 좀 생략시켜주는 면이 있지, 그치? 뒤에가 다 0으로 가버리니까. 따라서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이겠죠. 통분하시면. 따라서 답은 4분의 3.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 처음 가르치는 거고 숙제하고 오답하니까 끝까지 써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숙제하실 때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됐니? 앞에 한 몇 개만 해보고 남는 것만 딱 쓰면 돼요. 알겠죠? 근데 안 해보면은 이런 편법도 잘 못하겠지. 항상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2-2번. 풀만한 시간이 되려나 되겠네. 자, 2-2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자, 뭐냐면 급수가 수렴이죠. 그렇죠? 이게 급수죠.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이 말이 딱 나오자마자 이 담원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죠? 이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AN이 일반항이 아니라 시그마 뒤에 있는 걸 다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일반항 누구 3의 n제곱 AN 빼기 2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가 핵심이죠. 그렇죠?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죠? 요 AN을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AN은 얼마가 됩니까? 3의 n제곱분의 2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3의 n제곱분의 2 더하기 얘도 뭐죠? 3의 n제곱분의 1 얘는 3의 n제곱분의 12 더하기 얘는 얼마죠? 4의 n제곱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줘야 되죠? 통분을 한번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3의 n제곱분의 얼마? 3이다. 자, 얘는 얼마죠? 그래, 그냥 뭐 계산하자. 자, 12n제곱분의 얘는 뭐가 되죠? 1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얘는 얼마? 5 곱하기 3의 n제곱 됐죠? 그러면 약분이 됩니다. 요렇게 내긴 하는데 누구랑 얘랑 약분이 되죠. 그렇죠? 약분이 돼서 4의 n제곱. 자, 그래서 3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2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5 곱하기 3의 n제곱. 그럼 어찌됐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으니까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큰 거 4의 n제곱. 그럼 분자도 4의 n제곱. 그럼 넌 사라져. 맞니? 다음은 얼마죠? 계수 3분의 12 바로 3. 연산이지, 그치? 연산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오답까지는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비급수를 볼 텐데요. 자, 등비급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왜 등비급수까지만 하겠니? 앞쪽에 정리도 좀 하시고 알겠지? 요걸 잘 마무리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적분을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주변 학교 거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선생님한테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학교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기준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오늘은 광교목 거를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창연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풀어보고, 뭐 특목고를 간 친구들한테는 뭐 의미가 없지만 특목고 안 가는 친구들한테는 꽤 의미 있는 기출 문제일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막 고민하잖아. 어디 학교가 시험이 쉬운지. 막 뭐 듣는 풍물로는 뭐 광교고 2고는 시험이 개떡같이 쉽고 뭐 창연고 유진고 이런 데는 개떡같이 어렵고 막 그렇게 듣잖아, 그지? 근데 전혀 그러진 않아. 풀어보면 아마 알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3, 4분 남았는데 가보도록 하죠. 자, 등비급수죠. 여러분, 등비급수가 뭐겠어요? 등비수열을 더하는데 끊임없이 더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일반항이 지금 등비수열 꼴입니다. 이 등비수열을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끊임없이 더하세요. 아우, 그랬더니 이제 더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더하고 싶어? 1항부터 n항까지죠, 그쵸? 그치? 자, 요게 첫째 항이고 요게 n번째 항이죠. 이걸 SN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의미상으로는 계속 더하는데 이걸 계속 더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n항까지 더한 이 합의 극한값을 내가 찾고 싶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 합이 뭐냐? 합이 1-r분의 a가로 1-r의 n제곱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S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싶어. 수렴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자식이 요 R의 N제곱. 자, 유일하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영향받는 게죠. 그렇죠? 이 R의 N제곱이 수렴을 해줘야 돼요. 얘가 발산하면 안 돼. 맞니? 얘가 발산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 얘가 발산하면 1에서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1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빼면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뭐하면 안 되죠? 발산하면 안 돼요. 수렴해야 돼요. 근데 얘가 갖는 뜻이 뭐야? 등비수열이지, 그렇지? 그럼 이 등비수열이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 R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떤 식이든 간에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사라진다? 여기 분모가 사라져요. 그래서 등비급수, 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돼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1이 포함돼요. 등비급수는 1이 포함이 안 돼요.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비 R이 마이너스라고 1, 4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0으로 가버리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니? 자, 그럼 얘가 0으로 갔으니까 사라져서 이 S 값은 얼마가 되죠? 1-R분의 A가 되겠죠. 이거 0으로 가버렸잖아요. 1-R분의 A. 자, 주옥 같은 공식입니다. 자, 이거를 외우시면 수능 4점짜리 문제 하나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단우야! 눈 뜨고. 자,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수능에도 무조건 한 문제 출제다라는 거. 4점짜리. 알겠죠? 근데 내는 유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읽어봅시다.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당연히 수렴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 합은 1-R분의 A예요. 요 1-R분의 A라는 건 뭐야? 요 R의 N제곱이 0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거지, 그치?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공비가 절대값 1보다 크면 발산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니? 이런 건 찾아도 안 보는 겁니다. 쉬도록 하세요. 자, 갑니다. 자, 여기 개념 확인 1번부터 좀 볼게요. 여기는 좀 쉬워서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자,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자, 네, 수렴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4이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무슨 공식 말했는데요? 합은 1-R분의 A다. 이것만 알면 끝나요. 등비급수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풀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당연히 등비 수열해야 될 거 아니야. 등비급수니까. 자, 얼마씩 곱했죠? 3분의 2씩 곱했죠? 당연히 이 조건 안에 들어가니까 수렴하겠지. 따라서 합은 얼마다? 1-R분의 첫째 항이 1이죠. 따라서 3분의 2분의 1. 고로 답은 2분의 3. 이렇게 되더라. 다음 얼마씩 곱해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씩 곱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공비는 수렴 조건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발산. 그렇지? 수렴 조건이 아니잖아, 그렇지?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좀 쉽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방금 했던 내용 또 나옵니다.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당연히 뭐죠? 당연히 공비는 마이너스라고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A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첫째 항이 0이다 이 말이다.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0의 값을 갖는 거잖아. 0, 0, 0, 0, 0, 0. 그지? 자, 그래서 저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예를 들어보니까.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죠? 2분의 x만큼만 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공비 2분의 x가 뭐한 거죠?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끝나는 거죠. 양쪽에 2 곱하니까 답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자, 되게 쉬운 문제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밑에 확인 2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두 문제 풀어보세요. 자, 확인 2번 풀어봐. 쉬우니까. 자, 두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교재 숙제가 정말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숙제를 못한다는 거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알겠지? 뭐 다른 교재처럼 난이도가 높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려워서 못 푸는 뭐 문제가 있다. 근데 요 교재를 숙제를 못한 거는 좀 안 되네. 기본서야 기본서. 자, 1분 줄 테니까 빨리 푸세요.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돼. 자, 됐죠? 뒤로 넘어가도 되겠지? 자, 넘어갑니다. 41페이지.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제 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디 부분? 도형과 등비급수가 나와요. 자, 순환소수와 등비급수는 밑에 예제를 가지고 해볼 거고요. 알겠죠? 자, 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도형에서는 이걸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닮은 꼴이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이다. 이게 핵심이야. 알겠니? 여러분들이 딱 그림을 보면 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도형을 그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자,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봤던 거지.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다 다시 중점을 잡아서 사각형을 그리고 다시 또 여기다 중점을 잡아서 사각형을 그리고. 맞니? 중점을 잡아서 그릴 때마다 넓이가 얼마씩 줄어들죠? 절반씩 줄어드는 닮음인 도형이 나오지. 맞니? 그렇죠? 정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다시 중점을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정사각형은 닮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그 도형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풀이는 이거겠네요. 여러분. 첫 번째 뭐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닮은 B를 찾아야 되겠죠. 닮은 B를 찾아서 자, 만약에 뭐를 물어봤다. 둘레를 물어보면은 바로 뭐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공비는 닮은 B가 될 거고
나한테 뭘 물어봤다? 넓이를 물어봤다면은 그 공비는 뭐가 되죠? 닮은 비의 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요것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다 푼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닮은 비라고 한다는 거는 길이비겠죠, 당연히. 길이비를 말하겠지. 자, 닮은 비를 찾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닮은 비를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적어 놓으셨으면 하단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따라서 안 풀면 못 풉니다. 알겠죠? 자, 저쪽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0.15 땡땡. 자, 0.15 땡땡이라는 거를 잘 적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99분의 15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를 한번 해볼까요? 자, 1.05 땡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얼마죠? 90분의 105 빼기 12죠, 그렇죠? 따라서 90분의 얼마죠? 95죠. 뭐 이걸 모르는 친구도 없어. 맞니? 근데 지금부터 요 둘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뭘 이용해서? 급수를 이용해서. 자, 0.15 땡땡이라는 것은 0.15, 15, 15, 15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15, 15, 15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다음과 같이 바꿔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0.15에다가 0.0015를 더하는 거고 다시 0.000015를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맞네? 자, 얘가 0.15고요. 두 번째 거는 0.0015였겠지. 그렇지? 세 번째 거는 0.000015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져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하고 있죠? 100분의 1을 곱하고 있는 거지. 다시 이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데 또 얼마를 곱해요? 동일하게 100분의 1을 곱하는 등비 수열의 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환소수는 끊임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등비급수 형태로 문제가 가능하다. 풀이가 1-r분의 첫째 항 얼마죠? 0.15가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99분의 0.15 내항 외항 곱해주니까 얼마죠? 99분의 15 이렇게 끝나겠지. 이해되니? 자, 이 원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순환소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친구는 없어. 근데 이 순환소수도 등비급수의 원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학교 시험에서는 간혹 이 순환소수를 이 원리로 푸는 걸 물어보긴 해. 조금 어렵게 내가지고. 원리를 아예 모르면 안 돼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잘 출제가 되진 않는다. 어디서? 수능에서는 아예 거의 안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이 밑에 걸 내야 되거든. 자,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낸다. 알겠지? 조금 변형해서. 얘도 가볼까요? 자, 얘도 가보면 자, 1.05땡이라는 건 1.055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뭐가 되죠? 0.05가 되고 0.005가 되고 0.0005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봐봐. 555가 반복되니까 첫 번째 오는 0.05고요. 두 번째 오는 0.0005. 세 번째는 0.0005예요. 어떤 것든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 더하기 얘네는 얼마를 곱하고 있죠?
10분의 1씩을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수점이 한 칸씩 이동했으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 1 더하기 자 어디서부터가 등비급수예요? 여기서부터가 등비급수죠. 여기까지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0.05부터야. 근데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0.05가 됩니다. 자, 그럼 1 더하기 얼마죠? 10분의 9분의 100분의 5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약 여기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1 더하기 90분의 5 따라서 90분의 50. 그럼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예제를 왜 들어줬냐면 모든 등비급수는 처음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지는 않는 거잖아, 그치? 처음부터 이루면은 얘를 첫 장으로 쓰면 되고요. 두 번장부터 이용하면 얘부터 쓰면 되는 것이고, 됐니?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야. 무조건 맨 앞에 있는 수가 첫 장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보죠. 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두 번째 예제는 이겁니다. 이 값들을 끊임없이 더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일단 S1이 필요한데요. 자, 요 놈의 넓이가 얼마다? 2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2인데 그거를 4등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S1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S2는 뭐냐? 다시 요 사각형의 4등분한 거니까 얼마? 8분의 1이겠죠. 됐니? 원래 넓이가 2니까 그거의 4분의 1 다시 그거의 얼마? 4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닮은비를 이용하는 문제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요 답은 뭡니까?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4분의 1이죠. 첫째 항은 얘죠. 얘가 첫째 항이 아니죠. 그래서 2분의 1로 4분의 3분의 2분의 1 약분 해주니까 답은 3분의 2. 자, 이렇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B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우리가 등비급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은 갖게 된 거야. 근데 막상 계산을 이제 조금 해봐야 되는데 뒤에 개념 드릴부터 나가는 내용은 자,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거 숙제하세요. 아까 했던 거지, 그치? 앞에서 한 번 더 해줄까요? 한 번 더 해줄게. 이거 빈칸 넣기니까. 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잘 봐. 자,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수렴을 하려면은 조건이 뭐라고요?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여야 된다고요. 현재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죠? 1번 답은 1 마이너스 r분의 a 맞니?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러면 답이 나오겠죠. 분자는 1, 분모는 2분의 4. 따라서 답은 3분의 2.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루트 3이 공비죠. 근데 이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안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죠? 발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에 밑에 2-1번 가보도록 하죠. 2-1번. 자, 2-1번 가니까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기 누가 보이죠? 공비 R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 공비 R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양쪽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하고 어디? 4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양쪽에 2를 빼니까
-5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만 쓰도록 할게. 실제로 이렇게 풀면은 안 돼. 알겠지? 그냥 얼마죠? 50분의 24. 빨리 답 쓰면 되겠지? 자, 옆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숙제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봅시다. 옆에 대표 유형부터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할 수 있어.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통해서 뭐 미지수를 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1 사이. 그 다음에 등비수의 합공식 1-r분의 a를 이용해서 등비급수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시그마는 시그마 뒤에 있는 요 일반항을 뭐 할 수 있죠? 분리시킬 수 있어요. 맞지? 자, 급수의 값이 수렴하면 그 급수는 분리하고 합치고 이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칙연산은 뭐만 가능해? 덧셈과 뺄셈만 가능하죠. 곱셈과 나눗셈은 절대 안 돼. 그거는 대수에서도 안 됐었던 거야.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분리해 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6의 n제곱하고 5의 n제곱 요 둘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6분의 5의 n제곱 분리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항까지. 자, 얘랑 분리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여기 4가 빠져나왔겠죠? 요거 암산 좀 하면 되겠지? 요거 1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6하고 4 약분해서 만든 거죠? 됐니?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눈에 확 보입니다. 자, 뭐가 보인다? 요게 공비잖아요. 그쵸? 요게 공비. 지수에 신경 쓰지 말고 공비죠. 공비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이 공비가 현재 뭐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1보다 작죠? 절대값이 1보다 작기만 하면 뭐가 가능하다? 수렴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렴이 가능하면 공식은 뭐만 쓰면 된다? 1-r분의 a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여기다 계산하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1-r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장이겠죠? 1 집어넣으면 첫 장은 6분의 5 1-r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장 나오겠죠? 그렇죠? 따라서 3분의 8 자, 이따가 답지를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답지를 좀 복사해 줄 테니까 그걸로 써. 6분의 1, 6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1, 여기는 3분의 8이죠. 아니, 답지 그냥 걷지 말까? 답지 걷지 말자. 안 걷을. 안 걷을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 숙제 열심히 하세요. 약분. 5 더하기 8 답은 14 됐지?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자, 2번도 별표. 자,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풀어라 라는 거야. 알겠지? 한 번에 푸는 거 안 됩니다. 등비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지 공식 적용이 가능한 거야. 1-r분의 1 따라서 분리시켜서 풀어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잘 보세요. 자, 분리가 전혀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등비급수고 그치? 요건 등비수열이죠. 거듭제곱. 근데 이거 거듭제곱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현재 뭐예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n값 1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수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방에 정리가 안 되는 값들, 특히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두 가지 풀이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직접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샌드위치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샌드위치 공식. 소위 말하면 뭐 이런 거를 이거 먼저 풀죠. n에다 1 대입하죠. 자,
자, 1 대입하니까 얼마? 2분의 코사인 파이죠. 플러스 2 대입하니까 4분의 코사인 2파이죠. 자, 3 대입하니까 8분의 코사인 3파이죠. 4 대입하니까 16분의 코사인 4파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가 얼마죠? 쭉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이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2파이는 얼마죠? 1이죠. 1이니까 4분의 1. 3파이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8분의 1. 4파이는 1이니까 1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자, 막상 나열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이렇게 곱한 값이 눈에 보이지. 얼마씩 곱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한 게 눈에 보이지. 아, 수렴한 거네요.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a 끝났지. 따라서 얼마죠?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자, 약분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밑에 두 개를 풀어보세요. 자, 집에서 숙제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밑에 거 두 개를 풀어보세요. 시간은 3분 줄게요. 3분. 자, 요 단원 자체가 내용이 어렵지 않고 공식은 딱 하나. 1-r분의 a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풀어보라 그러겠냐? 얘가 그나마 연산 중에선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죠? 연산 중에선 좀 중요하다. 숙제는 오늘 개념들의 3까지가 숙제가 될 거야. 알겠지? 제가 40페이지까지. 체크해보고 바닥을 복사를 해주면 되겠지. 이걸 복사해주면 이걸 뜯어가라고 하기는 좀 자, 다 됐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남는 시간에는 요거 말고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해서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 자, 수렴한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거듭제곱이에요. 그렇죠? 거듭제곱이니까 얘가 공비 r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요 x 값은 뭐예요? 첫째 항 a가 됐겠지. a1. 자, 그래서 수렴하려면 첫 번째 a1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지. x가 0. 그 다음 두 번째 공비r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하고 1 사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뭐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도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4분의 얼마? 7이 돼서 항상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실수. 자,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다. x로 분배하면 0보다 작다. x는 0하고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 등비급수 합이 4였다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등비급수 공식이 뭐예요? 합은 1 마이너스 r, r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그쵸? 1 마이너스 r분의 a, a는 x잖아. 이 값이 얼마다? 4.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이제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분의 x는 얼마다? 4.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이항하면 되겠죠. 4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 x로 묶어주니까 4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 0이랑 4분의 3. 자,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0은 될 수 없다고 여기 문제 나와 있으니 얼마? 4분의 3만 선택하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앞에서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여러분들 여기 밑에는 숙제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자, 33분의 7을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 하고, 그죠? 자, 그거를 다시 예를 들면 세 번째 수는 2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분의 7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순환소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직접 나눌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33분의 7을 양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99분의 21이 될 거고, 그럼 얼마? 0.21 땡땡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0.21, 21, 21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됐겠지. 맞니?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뭐의 합을 구하고 싶은가? 요 놈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잘 보세요. 이거 별표하시고 중요한 겁니다. 뭐가? 이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 2를 대입할 거예요. 2를 대입하니까 얼마? 3분의 a1. 2를 대입하니까 3의 제곱분의 a2. 3을 대입하니까 3의 세제곱분의 a3. 4를 대입하니까 3의 4제곱분의 a4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 a1이 누구예요? 첫 번째 자리니까 2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자리는 누구죠? 1이죠. 세 번째 자리는 다시 2죠. 네 번째 자리는 다시 1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아니 내가 계산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니?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하면은 얘랑 얘랑 곱한 값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한 값이랑 다르죠 지금. 그지?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여러분 등비급수 풀이 중에 이런 풀이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더하는데 얘네들끼리는 서로 곱한 값이 같을 거예요. 얼마? 3의 제곱분의 1. 맞니? 또 얘네들끼리 곱한 값도 서로 일정할 거예요. 분자가 1로 고정이니까. 얘네들은 분자가 2로 고정이죠. 얘는 분자가 1로 고정이니까 곱한 값이 똑같을 거다. 3의 제곱
자,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셔라 라는 말입니다. 그게 3분의 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다시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쪼개서 계산해라 이 말이야. 알겠니? 공비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등비 수열에 합의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한 방에 규칙이 없는 놈들끼리 계산하지 말고 규칙이 있는 것끼리 쪼개서 계산해라. 시험 문제가 복잡하면 3개까지도 나와요. 알겠죠?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요거는 3의 제곱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얘는 9분의 1. 자, 마무리. 얼마? 9분의 8분의 3분의 2 더하기 9분의 8분의 9분의 1 약분. 약분은 하지 말까? 해야 되겠지. 3 그지? 약분. 그러면 요거 얼마냐? 8분의 6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얼마? 8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계산을 분리시켜서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문제만 잘 비교해 놓도록 하시죠. 알겠죠? 자, 다음. 자,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수업 시간이 7시 50분 시작이잖아, 그렇지? 맞니? 45분 시작이지. 그러니까 6시 45분까지 오세요, 알겠죠? 오늘 숙제 검사했을 때 안 됐던 친구, 알겠지?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진납세해서 오세요. 6시 45분까지. 자, 와서 그 전에 숙제가 다 돼 있든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서로 약속했던 거지, 그렇지? 왜 약속한 거냐? 숙제가 밀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약속한 거야. 그래서 혹시 안 돼 있으면 선생님 체크했을 때 안 된 친구들 일찍 오시고 뭐 집에 가서 부인하게 다 했다고 아무지 말고 알겠지?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얼른 해버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으면 정사각형이 나와요. 따라서 닮음인 도형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때 이어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를 S1, 다시 그거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게 S2.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끊임없이 더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지, 그치?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더하는 문제 풀이는 이제 2개로 종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 뭐가 있는 거죠? 등비급수냐 등비급수가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은 2개가 있어. 자, 뭐가 있다? 요 SN이 직접 구해야 되는 어떤 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등비급수꼴이 되는 거야. 등비수열꼴이.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요, 희한하게도 거의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분분수냐 아니면 등비수열이냐, 이 2개로 갈려요. 거의 대부분. 왜? 부분분수 풀이가 아니면 계산 자체가 급수 풀이가 잘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그래서 부분분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꼴이 나와야지 등비급수를 써먹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역시 저 2가지가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절반, 다시 절반, 다시 절반. 맞니? 근데 이건 넓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어도 됩니다. 자, S1이 얼마가 되죠? 전체 S의 넓이가 얼마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S1은 얼마가 돼요? 요놈의 절반이니까, 아이고, 2분의 1이 아니라 요놈의 절반이니까 2가 됐겠죠? 그럼 다시 요놈의 절반이니까 1이 됐겠지. 다시 그 다음 절반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됐겠죠? 이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지. 따라서 이 합은 얼마가 된다?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씩 줄어들고 있죠. 그쵸? 이때 첫째 항이 누구예요? 2죠. 그죠? 2. 따라서 2분의 1분의 2. 그리고 답은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넓이만 나와가지고 풀이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봐. 자, 밑에 몇 번 해봐라. 4-1번 지금 해보세요. 4-1번을 해보고 그 옆에 유형 드릴 3는 선생님이 특별히 봐줄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숙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교재가 유형이 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막 이런 도형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풀 게가 없어서 좀 아쉬워.